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노정열 손정희의 노발대발. 물이 흐르고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소리통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아, 저 친구 소리통 좋다라는. 네. 예, 보통 이게 체구가 좋은 사람들이 소리통도 좋은 건데 벨칸토 창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태리 말로 아름다운 소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벨칸토 창법을 잘 소화하려면 몸통이 커야 되니까 네. 그 성악가들은 일부러 살을 찌기도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덩치도 크지 않고 몸매도 날씬한데 정말 목소리 하나는 끝내주게 큰 쉬지도 않아요. 예. 노정열 씨 모셨습니다. 아 근데 예전에 제가 한밤의 TV연에 그 분석 전문 리포트 할 때 네. 작은 거인들 중에 특히 조용필 선생하고 네, 네. 김수철 네. 그분들은 1m 60대 키신데도 네네. 사실 목청이나 네. 그게 참 역시 그건 연습도 연습이지만 조금 타고난 게 있는 거군요. 그렇죠. 분석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뭐 고음이면서도 그렇고 호흡 긴 거 네. 잘할까? 이선희 씨도 그렇고. 그렇죠. 이선희 씨도 그때 그 분석에 네.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너를 일단 보세요. 아니 저는 노래를 하는 건 아니고. 목소리가 크잖아. 예. 아 그렇군요. 예. 아, 고맙습니다. 제가 그러면 거의 뭐 개그계 조 선생님 같이 이건 뭐 영광이라 못해. 야, 그런 기념으로 네. 조용필 성대모사 부탁드릴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용필입니다. 가지 말라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용필입니다. 아, 예. 예. 젊었을 때 목소리고 이건 약간 요즘에는 이제 연세가 60 이제 한갑 넘으시면서 넘으셨죠. 약간 이제 더 어르신 같은 목소리가 나시는 1950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65이 되셨어요.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이번에 사실 세월호 그 참사만 안 했으면 폴 맥카트니 아, 예, 예. 옹도 오시고 그래서 좀 노익장을 과시했을 텐데 예.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저희가 이제 숫자로 또 의미를 부여할 때도 있고 그래서 네. 5.16은 뭐 별로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나쁜 의미의 반면교사를 꼭 기억하셔서 그렇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지만 네. 우리가 살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잊으시면 안 되는 것처럼 네. 4.16 4.16 세월호 참사도 네. 단순한 뭐 수백여 명의 사망 이런 정도가 아니라 또 산풍이나 성수대교 붕괴하는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거는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재난과 재해였고 사고였지만 이번에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인명 구조라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돈, 또 절차, 뭐 규정, 여러 가지 부정부패, 대한민국의 모든 이 생명보다 사람보다 돈과 이 절차, 네네. 모든 것이 결집된 뭐 가치관과 철학의 파괴로 결집된 거기 때문에 단순한 뭐 300여 명이 넘었으니까 크게 받아들인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 광주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각성시키는 계기라면 이거는 사람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떤 정당이나 이념이나 노선이나 이런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를 네. 가치관의 어떤 혁신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그분들의 그 숭고한 희생이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 이건 뭐 정권 퇴진이나 선거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대한민국 후가 60년 동안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만 속도로만 달려왔구나. 이거를 조금이나마 하루아침에는 안 바꾸더라도 정말 뼈저리게 각성하는 계기로 만들지 않으면 너무너무 그분들의 그 희생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뭐 어제도 저녁에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이분이 방글라데시와 거래를 하는 의류업을 하시거든요. 예. 최근에 방글라데시 사람 그 파트너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평소에
이번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걱정해주면서 어떻게 우리나라스러운 일을 당했냐. 아이고. 예. 표현이.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거기다 정중히 사과를 그동안 방글라데시 당신들이랑 거래하고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상당히 좀 사례에 맞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우리나라도 별 다를 게 없다. 라고 정중히 사과했다는 얘기.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며칠 전에 그 도곡역에서 큰 참사가 일어날 뻔했는데 예. 그때 세월호 사건에 학습된 이 승객들이 기민하게 대처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 영무원이 마침 같은 그 객차에 타고 있었는데 세월호를 떠올렸대요. 두렵지만 여기서 내가 도망가면 안 되겠다. 임무를 다해야 되겠구나. 참 그런 교훈을 또. 예. 그래서 그 양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신나를 3번씩이나 뿌리면서 불을 붙이려고 그런 거를 아이고. 계속 막았다 이거죠. 예. 온몸으로 진짜 예. 헌신한 거네요. 그리고 승객들도 소화기를 갖다 주는 등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대구 지하철만큼은 아니어도 예. 큰 참사로 될 뻔했어요. 아니 그게 대구 지하철은 어떻습니까?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졌었고 네. 그리고 불에 잘 타는 소재.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로 불에 안 타는 소재로 다 바꿨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그때도 한 명의 기관사가 있었거든요. 뒤에 차장이 없어서 혼자라서 판단 내리지 못하고 당황하면서 키를 제대로 안전키를 작동시키지 못하고 지만 내뺐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 세 가지 것들이 모두 다 그리고 승객들도 연기가 났는데 이게 모자어서는 멍하니 있다가 당한 거잖아요. 역시 그런 사고를 통해서 배운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라도 당연히 배우고 챙겨야죠. 네. 예. 오늘은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관해서 할 수 네. 있는 노발대발은 마지막이라서 그렇습니다. 선거에 관한 얘기로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92년 선거부터 총선 또 지방선거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잖아요. 네네네. 또 5년마다 한 번씩 헌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렇게 쭉 보면 역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람을 고를 때 네. 우리 국민TV 조합원이나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지역을 보고 찍는 분이 있고 정당을 보고 찍는 분이 있고 네네. 또 사람을 보고 찍는 분, 정책과 공약 그리고 나머지가 그냥 끌려서 네. 혹은 저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정말 싫어. 한 6, 7가지 중에 거의 다 포괄되지 않습니까? 네. 99% 정도는 포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딴 거 없습니다. 정책과 공약은 거의 그냥 참고만 하고요. 네. 딱 두 가지입니다, 사실. 두 가지. 그분이 30살이든 네. 40살이든 50살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왜냐하면 개과천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개과천선하는 분도 있지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개같이 사는 건 어렵지 않은데 개과천선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어울리는 분이나 그분의 곁에 누가 있는가를 봅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거든요.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예. 그거 이번에 박원순 시장의 후보에 포스터에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어떻게 살아왔는가, 누가 곁에 있는가. 네, 네. 이 두 가지를 보고 뽑으면 당락을 떠나서 그래도 내가 있는 것 중에 사실은 이번에 세월호 참사 때문에 늘 국민들이 거의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성토하는 목소리인데 네. 사실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만 성토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면 안 돼요. 무능한 유권자는 특히 선거 때 무능한 유권자는 오판을 하고 유능한 유권자는 심판을 합니다. 네. 어록이네요. 예. 책임 있는 국민들은 네. 차악이라도 선택하는데 네. 무책임한 국민들은 최악을 선택합니다. 어록 쏟아지고 있어요. 유능한 국민들은요. 네. 최선이 있으면 최선을 선택합니다. 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무능한 국민들은 최선이 있음에도 차선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란 것은 그 대여섯 명, 많으면 8명, 10명 나온 데도 있고 또 정당도 여러 개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다 거기서 거기다 다 똑같은 놈들 이렇게 욕하시면서 투표를 외면할 때 뭔가 나쁜 짓을 해서 기득권을 누려온 사람이나 후보들이 더 누리게 만들어주는 거에 편승하신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가 하나 안 찍는 것도 나의 포기도 의사표시고 기권도 내 의사표시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해석될 뿐이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역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피로 배운 역사. 예. 해방 후에 65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피로 배운 역사.
그것을 잘 체득하신 광주 시민들은 보면은 투표를 아주 전략적으로 하세요. 네.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사실 이번에 광주시장 선거 강훈태 현 시장 공천에서 밀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그리고 이용섭 씨, 현 의원인지 전 의원인지 모르지만 이분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데 저는 뭐 이분들에 대한 호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략 공천을 한 윤장현 후보가 의외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것이 광주 시민인 거예요. 네. 예, 광주 시민들은 사실은 이랬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훈태 시장이 잘잘못이 있고 강약점이 있겠지만 네. 장단점이 있겠지만 약간의 수구 기득권으로 비칠 만한 소지도 있습니다. 네. 예. 더 개혁을 바라고 더 민주진보를 바랬던 분한테는. 그런데 과연 경선을 통해서 윤장현 후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네.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과연 완전 수구 꼴통과 범죄자가 아니라면 네. 본인들은 윤장현 카드가 여러 가지 인품이나 걸어온 길이 뭐 훌륭하고 뭐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뭐 광주의 박원순이라는 표현까지 맞아요. 가면서. 훌륭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예. 그런데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게 네. 그렇더라도 광주 시민들의 민도를 믿고 경선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 아깝게 떨어질 정도라면 네. 꼭 이번만이야만 합니까?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예. 그랬을 때 아름다운 패배 혹은 몇 번씩 떨어져 나간 바보 노무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민주주의고 아무리 좋은 카드지만 그랬더라면 아름다운 패배 내지는 경선 과정에서 불이 붙어서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시민사회에서 그분이 예. 덕망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경선을 하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현 강훈태 시장에 대한 이러저러한 의혹들 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도저히 이 판에서는 안 되니까 어쨌든 이게 좋은 카드라고 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네. 한번 공정성, 절차의 민주주의 이런 거에서 밀리는 거예요. 광주 시민들은 그런 점에서 위대한 것이죠. 다른 도시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도시들에 가면은 중앙당에서 그냥 꽂아 넣으면은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해버려요. 네. 근데 광주 시민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타이틀도 예.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네. 사실은 DJ 더베 국민의 새천년 민주당 요 계보를 잇고 오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네. 그것만으로 찍자면 우월하게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강훈태 후보나 윤장현 후보 개별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바로 이런 걸 좀 밟아 나갔으면 네.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가 승복하고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고 다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총선도 있고 예. 뭐 꼭 중요한 자리면 장관으로 나중에 좋은 정부가 됐을 때 쓸 수도 있고 보궐선거도 있고 보궐선거도 있고 또 청와대 수석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자리 아니면 이번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안 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광주를 예. 바라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장 후보인 정모 전 의원께서는 이번밖에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리는 건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만 명예로운 퇴진을 준비해도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지금 아주 더티하게 가고 계세요. 저는 뭐 더티란 표현보다 조금 답답하고 좀 불쌍하기도 하고 연민이 됩니다. 네. 저희 집에 날라온, 뭐, 우리 서울 시민이십니까? 네네. 그, 재산 신고액이 보니까 2조 300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단 신고만. 예, 2조 300억. 제가 그 돈이면 사실은 칠성까지 했으면 굳이 뭐, 이렇게 서울시장 할 게 아니라 2조를 일단, 지금도 재단이 몇 개 있지만, 네네. 관련, 그, 현대와 관련된, 그게 아니라 정말, 정몽재단이든 뭐, 몽준재단이든 이렇게 네. 만들어서 MJ재단이든 해서, 청계재단처럼 눈가리가 아웅처럼 자기들 사람 임원으로 심어놓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걸 시민사회단체 맡기든 국민에게 맡겨서 네. 거기서 2조면 얼마나 좋은 돈이 맙니까? 아유. 예, 훌륭한 소년, 소녀가장, 어르신들, 장애인들, 또 좋은 문화예술인들 이자만 해도요. 2조를 계산해보면 아무리 이자율이 낮지만 그냥 여러분이 계산해주시면 그러면 저분이 대권도 실패하고 한나라당 대표까지 했고 서울시장은 안 나오지만 이제야 아버님께서 소를 몰고 가면서 그래도 남북 화해하려고 했던 그런 재벌가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그 명예와 자긍심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이번에 뒤지는 건 알지만 네거티브라는 게 원래 뒤지는 쪽에서 초창기에 치고 들어가야 조금 흙탕질 그렇죠. 해가지고 예. 흙탕문 해가 조금 유리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늦기도 했을 뿐더러 씨도 안 먹힙니다. 네. 그러면 농약급식이라는 그런 가장 자극적인 말로 네. 사실을 호도할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지금 말한 것처럼 백지 주식신탁 지금 중간에서 저거 기부하겠다는 거는 기부와 관련해서 선거법이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중간쯤에 예. 애초에 치고 나와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
당선은 안 되더라도 지지도가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꼼수는 아산 나눔재단부터 몇 개 재단에 있습니다. 거기라도 좀 맡겨두면 자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도. 그러면 이렇게 휩싸리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꼼수긴 하지만 그래도 기부는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단에.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기부라는 기분을 내니까. 네. 기부라는 기분을 그런데 내니까. 웬 예. 뭔가 잘못은 오세훈 시장 때 임명한 그 네. 친환경 유수대사 사람이고 예. 전체 센터의 비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 비리였을 네,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이거는 서울시에서 오히려 공명정당하게 감사해 주십시오라고 서울시 자체 감사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우리는 떳떳하게 잘못이 있으면 받겠다라고 서울시에서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시킨 거예요. 그런 겁니다. 창조정부의 감사원이 감사 내린 결과입니다. 아,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규제 완화가 잘못된 것은 문영린 교육감이 2년 전 대선에서 들어오고 나서 약해진 거거든요. 아, 어느 것으로 판단해보건데 박원순 캠프에 공격해서는 객관적 팩트로서 드러날 게 없는데도 오세훈 시장 때 임사 잘못한 것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 비리 그다음에 문용린 체제 이후 들어와서 더 약해진 나쁜 규제 완화 네. 예? 그리고 그 감사원은 창조정부의 감사원입니다. 네네.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무조건 서울시 산하단체니까 책임져라고 들이댑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참 너무 논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성을 상실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저 배운 사람은 좀 낫겠지라는 그런 것이 여지없이 무너진 게 그 옆에 이제 나경원 씨도 그렇고 둘 다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이혜훈 씨도 그렇고. 예. 그래서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네. 이혜훈 씨, 나경원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감사함을 표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예. 박원순 씨가 또 시즌2로 4년에 압승을 한다면 네. 가장 1등 공신은 역시 정몽준 씨와 부인 그리고 그 아들 가족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있던 이혜훈 씨, 나경원 씨로 저는 참모들. 근데 그 노정현 씨가 오늘 주옥 같은 얘기를 막 얘기해 주시는데 바로 이 얘기를 옆에서 발음을 그분이 듣고 있으면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음. 내가 지금 너한테 물어봤냐? 이러면서 따질 것 같아요. 그 S당의 제2후보요? 네. 제가 지금 너한테 물어봤습니까? 이러겠죠. 아버지보다는 조금 젊은 목소리로.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진짜 정주영 회장님 살짝 해가지고 박원순 후보는 그 자기 정책 얘기하기도 바쁜 시간에 바쁜 시간이죠. 그 토론 내내 게다가 성대모사 그 성대모사랑 그 행위모사까지 하면서 아니 개그 역할을 남의 나와버리를 침범해도 말이죠. 그렇죠. 너의 너와버리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요. 네, 왜 그러시냐고. 지금이라도 당선 안 되더라도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은 그 기부 그쪽은 이미 실기를 했지만 네. 아까 주식 백지 신탁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확실히 1조 9천억 주식만 1조 9천억 일단 신고됐더라고요 또. 음. 그거를 국가에 맡기겠다 해서 저 정도라면 버릴 각오가 돼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또 버릴 마음은 없어. 그 돈이면은 제가 만약에 그 어느 정도 나 그래도 왕 되고 싶어 그러면 한 1조 정도만 띄워갖고 사실 명예죠. 저 태평양 만만한 섬 하나 사는 거예요. 사고 거기서 왕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야 뭐 사는 거니까 이번에 이미 실기를 했고 지금 저렇게 농약급식이라는 가장 저질적이고 악질적인 자극적인 그 용어로 네거티브를 해도 네. 변동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늦었고요. 저는 이건 뭐 돌릴 수 없다고 봅니다. 서울 지금 원순 TV를 매일 진행하시죠. 네, 7시부터 9시까지요. 예, 그 최요한 씨랑 네. 그러면서 판세가 조금씩 변하는 걸 느낍니까? 아니면 뭐 그 소회라고나 할까요? 느끼곤 있는데 네. 사실은 저랑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우리 병희 씨랑 얘기한 게 특히 세월호 참사 때문에 내놓고 여당을 지지한다고 말하기는 조금 찜찜하니까. 그렇죠. 여론 그 조사에 반영이 안 됐을 거라고 믿는 민심이 있습니다. 네네. 예. 숨어 있는 2인치 정도가 아니라 숨어 있는 10인치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소위 뭐 야당이나 1번이 아닌 2, 3, 4, 5번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물독심송님도 그 트위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 네.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그 사람들은 기를 쓰고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늦게까지 가서 표로서 심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은 주로 SNS 상에서 개혁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그 온라인이나 SNS 상에서 말로만 자위를 하거나 말로만 투표하고 이길겠거니 하고 살짝 방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특히나 접전 5차 범위 약간 밖에서 계속 우세를 보이고 있다.
야당 후보가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네. 바로 그 숨어있는 2인치가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는 숨어있는 5인치 정도 최소한 이분들이 정말 쪽팔려서 얘기는 못하지만 지지한다고 1번을 지지한다고 못하지만 투표장에 갈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조용히 찍고 옵니다. 저기가 무슨 야 그래도 명색이 국민 TV인데 너무 편파적인 방송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운동장에 좀 가운데로 좀 평평하게 서고 네. 사실은 뭐 지난 대선 내에서의 여러 가지 그 부정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이 어느 정도 온순하고 저희 일반 국민들도 1년 반이나 지나가니까 이제 집행유예를 주신 거 아닙니까? 네. 3년 반 더 잘해라. 근데 이렇게 결정적인 정말로 유기치사 내지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부작에 의한 살인까지도 될 정도면 이제 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들으면 알지만 누구를 찍으라는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선거도 중요했고 다음번 선거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가. 예, 바로 2번입니다. 2번이 선거, 가장 중요합니다. 야, 지금은 보이는 라디오로 해야 되는데. 아니요. 예. 2번이 중요한. 근본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네,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잘 찍어야 됩니다. 네. 이번에 잘못 찍으면 4년이 또 가거든요, 지방선거가. 네. 2번이 출마하지 않거나 2번 당선 가능성이 그 현저히 낮으면 다른 번호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나 일을 내시면 안 됩니다. 일을 일 버리시면 일 버리시면 수습이 안 되거든요. 수습이 안 돼요. 예. 큰일 납니다. 일 내고 일 버리지 마시고 1번은 일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만큼은 잘 고르셔야 되고요. 제가 사실은 네. 이 얘기하면은 인기가 크게 가수로서 인기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실은 제 아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습니다. 네. 아이고 이 인기 떨어진 소리가 나네. 가뜩이나 히트곡 없는 오집 가수. 네. 근데 그 아들이랑 같이 그저께 폴 맥카트니 내한 공연이 취소가 돼서 3인석을 같이 원래는 예정대로였으면 같이 콘서트장에 가기로 했는데 3인석을 부여안고 우리 그 처조카랑 그 얘 아들이랑 3명이서 그 유황오리를 먹으면서 아유. 예. 맛있었겠어요. 고속터미널 뒤쪽에 유황오리 그 3시간 전에 예약해야 돼요. 아, 그래요. 저 요리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선거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은 너 만 19세가 됐기 때문에 투표할 수 있다. 그러냐고. 예. 근데 처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늦었구나. 지방선거부터 예.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했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너랑 나랑 주소가 같으니까. 예. 서울시장이랑 교육감에 대해서는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지? 그랬더니 끄덕끄덕거려요. 예. 그럼 됐고. 시의원, 구의원 얘기를 하자. 아하, 구청장도 있고 참. 예, 구청장도 있고. 일단 어느 당에서 출마했는지를 잘 봐야 된다. 예,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전부 다 기호 2번이 출마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네 같은 경우라면은 선택권이 더 넓어지겠지만 우리 강남구민은 강남벨트에서는 1번을 그러니까 1 내면 안 되니까. 예. 1 버리면 안 되니까. 1 버리면 안 되니까 2번에는 중요하다. 근데 벌써 발해가 됐어. 전문용어로. 2번이 중요하다. 네. 예. 아들이라 그런 개그식을 농담 따먹기로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건 말장난으로? 아니. 방송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선택지가 좁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명쾌해야 된다. 네. 그러나 비례대표는 네 소신껏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예. 예. 비례대표는 맞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위해서는 일을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그 다른 기호를 눈여겨보고 네. 정책을 보고서 미래를 위해서 거기를 투표하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기호학적으로 숫자적으로 접근했군요. 네. 저는 색깔론 싫어하지만 가끔은 이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색깔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나 적신호를 보내는 분들보다는 네. 청신호를 보내는 분들이 푸른 청사진도 좋고 예. 블루프린트 좋습니다. 블루오션이 좋잖아요. 그렇죠. 레드오션보다는. 그럼요. 그래서 블루오션도 개척할 겸 청신호를 이렇게 푸른 신호등처럼 이렇게 하시고 사실 이제 푸른 신호등이 마음에 안 드시면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도 좋고 네네. 우리 뭐 노란색 리본 지금 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마다 아무튼 적신호 키는 것보다는 청신호를 밝혀주시거나 뭐 지역에 따라 보랏빛이나 노란빛도 좋습니다. 게다가 어버이연합이나 고엽제 전후회 등등 우리 그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 빨갱이들랑 싸우셨기 때문에 이번에 빨갱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빨간색으로 도배하고 있는 자들 그야말로 빨갱이들이잖아요. 네. 네. 걱정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6월 2일, 3일인데 네. 이때 유병헌 일가가
잡히지 않을까. 잡히는 걸 생중계로 종일 틀지 않을까라는. 네. 그래서 검찰과 언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네. 검찰과 언론이 중립이 아니라 이미 편이 가 있어요. 네. 아니 어떻게 개인 비리인데 중간에 자기들이 손을 빼긴 했지만 네. 뻔히 시비 걸 줄 알고 정치적 행위라는 거 알면서도 할 수 있는 카드가 그거니까 한 게 가장 이슈로 농약급식이라는 양대 그 후보가 서로 공방 와중에 압수수색을 들어갑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치 지난 대선 때 그 국정원 요원들이 댓글을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를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고 있던 무당파 가운데 있던 네. 이도저도 아닌 가운데 유권자들에게 50시간 전에 서울경찰청에서 그 엄청나게 쌓인 댓글을 확인하고도 댓글 없었다고 일부러 50시간 전에 생방으로 밤 11시에 날린 것과 똑같은 정도의. 맞습니다. 예. 그것은 솔직히 약하긴 약했지만. 네. 예. 아, 어쩌면 검찰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유병헌, 그거 아주 그 유력하고요.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농약급식이 아니고, 청산가리 급식이었다. 라고 이렇게 폭로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네.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 역풍이 더 크게 있을 것 같아서. 보니까 역풍하니까 지금 시민들이 친환경 급식이 농약급식이라고요? 라고 하면서 벌써 역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정몽중 네거티브의 역풍. 전국 농민단체와 친환경 농민연합회 회원들이. 그렇죠. 농민들이 농자 앞에다가, 농업급식. 아니, 급식 앞에다가 친환경 농업 이게 이제 일반화됐고 다들 보편적인,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급식 앞에다가 농자에다가 약자를 붙여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농민들 가슴을 가뜩이나 지금 이렇게 축소되고 왜곡되고 타들어가는 농민들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은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참 그 경고 몽동, 그리고 몽원을 일삼는 이런 횡설몽설에 이분이 몽원. 농민들의 가슴에 그 농담도 유분수지 말이죠. 그래서 정몽준 후보 삼행시, 박원순 후보 삼행시 이렇게 여러 개 올라오는데 네네. 뭐 가장 간단한 건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몽롱해졌나요?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바로바로 치고 들어온 제게 아니고 죽인다. 누리꾼들이 다시 정신이 몽롱해지셨나요? 준비가 너무 안 돼서 뭐 이런 식으로만 딱 쳤는데 이거 왜 뭐 이거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예요, 거의 다. 이런 사자 몽어가 있군요. 네. 삼자 몽어인가? 네. 지금 말씀 정도 하니까 이제는 그 옆에 그렇게 진짜 옆에 누가 있는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네. 박원순 후보 옆에 보니까 어제 유지태 씨하고 영화배우, 그 다음에 박찬욱 감독님 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정몽준 후보 옆에는 이혜훈 씨, 나경원 씨, 그리고 뭐 늘 문화예술 특보로 들어갈 것 같은, 봐요! 들인데! 우리 정몽준 형, 여러분, 들인데! 찍어요, 응해! 네. 이런 분이 계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박원순 후보 옆에는 지난 보궐 때부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지지하신 분이 조국 교수, 네. 또 뭐 권혜요 씨, 네. 김여진 씨, 뭐 지금 박원순 TV하는 노정열, 뭐 우리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갔지만 우리 손병희 씨, 네. 뭐 저는 서울시장 커밍아웃을 할게요. 서울시장 후보로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노동당의 이번 그 지방선거에 노동당 홍보대사를 수락을 했어요. 아이고. 예, 제가 대단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만 홍보대사 해달라 그래서 홍보대사였고 제가 홍보가 되겠습니까? 홍보됐죠? 어우. 예. 예. 하여튼 홍보대사예요. 비례 쪽에 많은 표가 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뭐, 그러면 네. 기쁜 일이고. 네. 하여튼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당, 거기에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 한켠은 남겨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어쨌든 늘 얘기하는 거지만, 보수는 뭐,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이념적 선명성 내지 개혁성을 강조하다 보면 대중성이나 현재 위치보다는 자꾸 PR을 가리게 됩니다. 네네. 그 뜻은 이해하지만, 우리나라 언론과 역사를 그 두 가지만 돌이켜본다면 자꾸 양보하시고 대승적으로, 아까 그 광주 얘기도 한 이유가 자꾸 커져야 됩니다. 네. 그걸 볼 때 본인들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네. 진보당, 통합진보당, 그 다음에 노동당, 정의당은 어차피 한 식구여서 좀 하나가 되길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민주와 통합은 아니더라도 연대 정도를 해야 대한민국을 어느 정도 상식적인 나라로 만든 다음에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가기를 늘 지금 20년째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초박빙 속에 야권이 우세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걸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숨어 있는 표 많다는 거.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희망을 갖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 일단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를 많이 거둔다고 해갖고 그것이 자신들이 잘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일단. 그럼요. 네. 예. 세월호 좀 아까 말로는 서울시장 박원순 그럼 제가 먼저 정리할게요. 예. 최문순, 안희정, 그다음에 송영길, 박원순 요 정도 후보. 송영길 후보는 뭐 제 개인적 얘기하겠습니다. 예. 아주 최선인 분들이 있고요. 네. 차선인 분들이 있습니다. 네,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이나 차선 정도 나와 있으니까 네. 악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네. 국민들이 흔쾌히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차선이라고 생각해서 찍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 가운데 제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천시거든요. 예, 크지 않은 시지만 과천시에는 지금 야권 단일 후보로 무려 녹색당 후보가 사실은 시의원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두 분이 계셨어요. 과천시에는 바로 지금 정의당을 하고 있는 황순식 전 후보, 전 시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서영원 시의원. 서영원 후보는 원래 무소속이었어요. 그리고 이분 황순식 후보는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후보였죠. 진보신당하고 뭐 이랬었습니다. 네. 통합진보당에 입당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정의당 소속이거든요. 근데 이 둘이 단일화를 이뤘어요. 네. 그래서 서영원 씨가 녹색당 후보로 근데 상당히 1번이랑 잘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입성을 한다. 네.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진보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일이 된 것이죠. 민주진보를 떠나서 그동안 60년의 역사를 보면 부정부패의 그 양과 질을 보더라도 네. 그 살림살이 해온 그 결과를 보더라도 네. 여러분에게 영양가 있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총선이나 대선 때는 저희가 당 얘기나 노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살림살이 잘하는 사람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요. 예, 네. 다 연결되는 문제지만 크게 보면 네, 네, 예, 여러분께서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우리가 좋습니다. 네. 서울 시민으로서는 특히 지난번 중앙정부가 약속 안 지키고 모든 책임을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에 떠넘기면서 그 아이들 자기들이 약속했던 보육수당하고 양육수당 끊길 뻔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이 살림을 책임을 지고 지금 연결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30만 원이 네. 그거를 실천해 오고 있는 게 박원순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거거든요. 아까 제가 일부에서 방송하면서 개도 먹이 주는 사람은 물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보면은 참 옷차림부터 보고 그러면은 결코 유복해 보이지 않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적어도 지금 1번이 아닌 그런 후보들 그리고 그런 일 내는 사람들이 아닌데 네. 그런데 이분들은 또 찍어요. 예.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다 분석해놨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반대하고 지금 어르신들처럼 보니까 어버이연합 지금 선거운동 사무실 가갖고 그 앞에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체만을 이제 깽판 치려고 하는 거죠. 예. 여차하면 4일, 5일밖에 안 남기 때문에 깽판을 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너무 안타깝고 좀 연민가고 불쌍하고 그래요. 살아온 인생을 보시면 특히 어르신 무슨 연합 이러신 분들은 그게 사실은 역사와 언론과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물론 알바비도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래도 중간 정도로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가시길 바라는데 이렇게 증오와 원한 그것도 팩트가 아닌 것에서 기인된 그리고 광기 어린 그런 야성에 휘둘려서 모든 책임은 다 6.25 전쟁에 돌리고 모든 책임은 다 북한의 김일성 3부자에게만 돌리면서 남한 내부에 있는 모든 모순과 부정 이런 거는 다 그것으로 치환돼 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으로도 아마 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그런 걸로 다 이렇게 치환시키면 안 되고 안 치환해야 돼요. 안 치환되는 분이 하나 있긴 하죠. 맨날 술 먹어도 안 취한 척하고. 야, 손병이 내 이름이 안 취한인데 술 먹으니까 취하더라. 라고 하는. 갑자기 또 왜 안 취한 얘기를 꺼내.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일단은 미리 알려드렸는데 오늘 저녁 거의 6시 50분이니까 뭐 7시에 가깝죠? 네네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일단 저희 국민 카페에 오셔가지고
거의 8시 반 넘게까지 네. 토론회 하시는데 박원순 시장님은 반반이신 것 같습니다. 오실 수도 있고 그래도 전화 인터뷰는 하시는 걸로. 전화 인터뷰는 무조건 하고 지금 법률지원단장께서 오늘 출연을 확정을 하셨죠. 누구시죠? 까먹었어요. 황희석 변호사 말고 또 다른 분이신가요? 다른 분입니다. 보세요. 잠깐. 저도 원순TV 같이 해서. 네, 38명이나 있어요. 법 변호인단에. 야, 그래서. 그분들이 한마디씩만 하도. 예, 여기, 누구죠? 어쨌든. 하여튼 있어요. 꼭, 지금 조희연 후보도, 광노현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이긴다는 게 없었는데 국민들이 다 모아가지고 광노현 교육감을 탄생시켰잖아요. 예.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계속 수직 상승하고 있죠? 예. 예. 그 문용린, 고승덕, 그리고 이 조희연 삼두 체제처럼 이렇게 네네. 가고 있으니까 저는 이름이 그래도 주는 맛이 있어서 희한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희한하게. 이건 제가 하나 그러면은 제가 오늘 올라온 의견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러세요. 이분께서 이제 서울 시민이신데, 네. 보자. 어디 있지? 한번 찾아보자. 여기 있다. 예, 잼뱅이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서초구 우면초등학교. 혁신초등학교. 혁신초등학교입니다. 여기에 다니는 부모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남 아이보다 더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는 획일화된 평가로서 성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잘 노는 것, 아이고. 특별활동 열심히 하는 것,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 친구들과 서로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 진짜 좋아 이런 거.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 예. 이런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야. 이 좋은 학교를 고승덕이나 문용린이 교육감이 된다면 이 혁신학교도 일반 학교가 되리라 우려가 많습니다. 아니면 거의 무력화되겠죠. 예, 조합원 여러분, 서울교육감은 조희연 부탁합니다. 타 지역에 사신 분들은 서울 사는 지인들께 꼭 조희연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 이분들 밀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문영민 후보는 농약과 관련된 부분 여러분이 검색해서 찾아보시고요. 네네.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공부 선수죠. 네. 고시 3관왕이고. 네. 근데 이분이 그것만 3관왕이 아니라 정치권의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이렇게 순식간에 돌아다니는 세 군데를 돌아다녔던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도 자기가 갔었던 가서 인사말까지 했었던 것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는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태도죠. 이분도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60, 70억 막 이렇게 되던데 신고한 것만. 그래요? 그럼 이분은 사실 재테크 전문가나 그럼요. 방송 MC도 많이 하셨으니까 네네. 주식 비법 물론 베스트셀러 그것도 잘 팔렸더라고요. 경제 TV 같은 데 가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오세훈 씨나 지금 이분이나 TV에서 자꾸 MC로서 유명해지고 이미지 좋은 걸로 막 서울시장도 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언론도 잘못이고 우리 거기에 또 살짝 어떻게 더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네. 거기에 살짝 이렇게 너는 이런 국민들도 잘못된 평가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제가 성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이 본인이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보니까 어떤 높은 고승 덕분인 줄 알았는데 고승 덕분은 아니고요. 고승 덕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나 언론이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 잘 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신의 부고 기사 빼놓고는 모든 종류의 기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악명이라도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니까. 인지도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경기도 교육감 후보에 나온 저랑 1년 넘게 소송이 붙었던 그 유명한 조전혁 애전역에 글렀다고 제가 그래서 그 악명도 뭐든지 이름이 나니까 된 거 아닙니까 후보로까지? 그렇죠. 그러나 이분은 아직도 정교조 명단 공개를 자신의 공약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자기는 필승카드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그쪽도 아무튼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후보가 되시는 게 재정 상태가 좋아질 겁니다. 네. 재정이 좋아져야 경기도 좋아집니다. 그렇죠. 경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재정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번만큼은 재정을 잘 꾸려나가실 후보가 있다면 국민TV 조합원들 우리 이재정 변호사이자 우리 국민TV 이사인 이재정 이름이 같네요. 예, 그런데 왜 여자가 아니냐 이러면서 찍는 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요. 네네. 그분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분이 성공회대 총장도 하시고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교육 쪽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교육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경기도 좋아집니다. 이자도 이익할 때 이자가 아닐까 싶어요. 경기가 좋아져야 교육 재정도 빵빵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께
쉽게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재정이 좋아져야 경기도 좋아진다. 좋습니다. 오늘 어록, 현명한 유권자는 바로 그 심판하지만 그렇지 않은 유권자는 오판한다는 네. 이런 주옥 같은 어록도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선거하기 전에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네. 제가 썰할 것 같지만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씨가 이런 말씀하셨죠. 나폴레옹. 아니, C는 보나파르트 씨예요. 이름은 나폴레옹이고. 아이씨. 나폴레옹 씨가 네, 네. 불어로 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네. 노정열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사전에 투표라는 게 있다. 제 사전에는 네.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사일에, 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일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해온 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도 강력한 일.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투표입니다. 좋습니다. 예. 손 봅시다. 손 씁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 금요일날 좋은 소식 있겠죠? 그렇습니다. 좋은 6월 6일 네. 기념해야 될 날입니다만 즐거운 마음으로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6월 4일날 저녁 때는 서울광장에서 뵙죠. 서울광장에 계신 분들은 네. 오시면 좋은 소식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또 애도도 하면서 저도 기타 들고 나갈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원 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보자.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두 분. 지오이아님, 그리고 IMPAHN님. 두 분께서 가입해 주셨고요. 예비조합원으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나는 진보다님께서 반갑습니다. 저 다음 달에 서초구민 됩니다. 네. 그리고 현성이맘. 현성이임입니까? 이분께서 출자금까지 내신 그런 정식 조합원이 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버벅대냐? 예, 고맙습니다.